한덕수 후보는 무소속이니까 그렇게 단일화를 해서 떨어지더라도 아무런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체면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김문수 후보는 제2정당의 공식적인 경선 승리 후보가 일개 무소속 후보, 끼어들기 세치기 하는 후보에게 패하게 된다면 그거는 친윤계 지도부로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자신들이 노리는 바일지 모르지만 김문수 후보로서는 정치 인생에서 최악의 망신을 당하는 것이죠. 오늘 김문수 후보가 11일 등록 마감 전에 조기 단일화를 하자는 것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전무합니다. 아마 김문수 후보는 만남 자체도 안 하면 당원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게 될 테니까 그냥 의례적으로 오늘 만나주는 거예요. 나는 윤석열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는 투표 용지 인쇄된 다음에 단일화했습니다. 사전투표 하루 전날에 했어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안철수 경우를 보더라도 투표 용지 인쇄 후에도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버티기를 할 수도 있죠.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거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문수 후보도 윤심이 있고 한덕수 후보도 윤심이 있는데 결국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덕수 후보를 미는 것은 용산과의 그런 커넥션이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둘 다 왜냐면 친윤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은 겉으로는 이제 이 친윤계 지도부가 한덕수를 미는 이 이유가 사실상 예견된 파동이죠. 당이나 후보나 또는 무소속의 한덕수 후보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과 출마를 진행을 해서 결국은 이런 식의 파행이 구조적으로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당의 여러 경선 후보들이 열심히 돈을 내서 최대 3억 원까지 내서 TV 토론도 여러 번 하고 고생을 해서 경선을 치르는데 그거를 당 이 친윤계 지도부가 사실상 예선으로 만들고 뒤로는 이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하는 막중한 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을 꼬드겨서 무소속 출마를 시키고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이 한동훈 후보의 바람을 차단을 하고 본인들에게 우호적이라고 판단이 되는 김문수 후보를 밀어줬다가 김문수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는 당원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무조건 버선을 신고 달려가서 단일화를 할 것처럼 쇼를 했다가 후보가 되니까 엄혹한 현실에 부닥친 거 아닙니까? 조사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후보를 앞지르는 조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11일 후보 등록 마감 전에 조기 단일화를 하면 단일화 방법이 여론조사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 여론조사를 하면 현재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 후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50%잖아요. 그러면 그런 반반의 확률에 도박을 하기에는 한덕수 후보는 무소속이니까 그렇게 단일화를 해서 떨어지더라도 아무런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체면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김문수 후보는 제2정당의 공식적인 경선 승리 후보가 일개 무소속 후보, 끼어들기 세치기 하는 후보에게 패하게 된다면 그거는 친윤계 지도부로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자신들이 노리는 바일지 모르지만 김문수 후보로서는 정치 인생에서 최악의 망신을 당하는 것이죠. 아무런 명분도 없고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배신자, 배반자라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지만 본인이 판단할 때 조기 단일화를 해서 패해서 못난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낫다. 약간 버티기에 들어가는 게 좀 더 낫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한덕수 후보의 급소를 알잖아요. 약점을. 시간 끌면 이 대선은 돈이 중요한데 만약에 한덕수 후보가 무소속 후보 등록을 강행을 해서 선거운동에 들어가게 된다면 무소속이니까 정당 자금이라는 지원금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 선거에 이번에 500억 원 이상을 쓸 수가 있는데 한덕수 후보가 개인 후원회에 시간을 많이 걸려서 29억 원을 채운다 한다 하더라도 각 가정에 배달되는 대선 공보물도 인쇄하는데
데에 수십억 원이 들고 그렇죠. 그리고 뭐 유세 차량, 선거운동원 고용, TV 광고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무소속 후보가 돈이 없어서 그런 걸 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갈수록 김문수 후보는 판단하기에 자기는 어차피 당이 자신이 후보 등록을 하면 미운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는 심정으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다. 자기를 후보 교체도 불가능하고 네.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게 비대위 지도부가 없습니다. 그러면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당의 공식적인 지원이 있을 테니까 자신은 마음대로 돈을 쓰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그러면 무소속 후보 한덕수 후보가 점점 아마 지칠 것이다. 투표용지 인쇄가 25일이던가요? 네. 그 전에만 단일화를 해도 되니까 나는 윤석열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는 투표용지 인쇄된 다음에 단일화했습니다. 사전투표 하루 전날에 했어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안철수 경우를 보더라도 투표용지 인쇄 후에도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버티기를 할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아니라 이제 그 이후에 한덕수 후보가 후보로 딱 되면은 2번을 못 가져갈 수도 있다라는 또 얘기도 있잖아요. 그건 할 수 없는 거죠. 그건 이제 국민의힘에서 감내를 해야 감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어차피 이재명이냐 한덕수냐 뭐 이렇게 될 테니까 단일화를 하면 그거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 홍준표 전 시장이 또 경선 과정에서 뭐 용산과 당 지도부가 합작해서 또 한덕수 후보를 띄우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계시는데 좀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당히 개연성이 있는 것이죠. 아니 권성동 원내대표가 경선 진행 과정에서 정대철 헌정회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할 수 있도록 설득을 좀 해달라고 했다고 정 회장이 밝혔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당의 공식 경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뒤로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대행 자리 포기시키고 출마시키려고 하는 공작을 한 거 아닙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친윤계 중에서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측근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식의 홍준표 전 시장이 주장을 할 수 있죠. 홍 전 시장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분석을 하잖아요. 자신들이 만만하게 생각한 김문수 후보를 민 거 아닙니까? 김문수 후보랑 한덕수 후보를 좀 각각 어떤 사람으로 보시는지. 저는 두 사람 다 이번에 아주 근거 없고 명분 없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봅니다. 가혹하게 비판하면 노욕의 산물이다. 아니 김문수 후보는 본인이 민주화 투쟁한 것을 항상 강조했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라고 하는 게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파괴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민주화 투쟁을 한 사람이면 계엄을 비판하고 탄핵을 찬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정체성에 180도 반하게 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을 가장 거세게 반대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은 본인의 정체성을 부정을 한 일종의 위선이다. 탄핵을 거세게 반대한 후보는 대통령 선거 본선에서 필패인데 아니 필패할 줄 알면서도 친윤계하고 연합을 해서 대통령 후보가 되려고 하는 것이 노욕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가 안 되더라도 친윤계하고 짝짝꿍해서 당권을 잡는다든가 이런 식의 계산이 있었는지도 모르는데 지금은 그것도 틀어지게 됐죠. 한덕수 후보도 아니 본인이 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 중대한 국가 위기의 시기에 잘 마무리하는 것이 마지막 소임이라고 국민들에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권한대행을 팽개치고 아니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 탄핵 소추돼서 한덕수 권한대행 됐다가 한대행이 탄핵 소추돼서 최상목 대행 됐다가 다시 헌재가 복귀시켜서 한덕수 대행 됐다가 그런데 본인이 또 대행 사퇴하고 출마해서 최상목 대행 됐다가 민주당에서 최대행 소추할 것 같으니까 사퇴해서 이주호 대행이 된 이런 코미디가 이게 무슨 국가에 대한 책임감이 있습니까? 본인이 항상 50년 공직 강조하는데 아니 권한대행이 무슨 제주 한 달 살기입니까?
권한대행이 무슨 돌려막기 하는 거예요? 권한대행이 무슨 옆집 강아지 이름입니까? 아주 무책임한 그리고 뭐 본인이 뭐 개헌, 통상 이거 두 가지 내세우는데 대통령 자체가 통상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각 부마다 또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그럼요. 대통령은 오케스트라 지휘자예요. 그러니까 통상은 비유하자면 오케스트라의 1개 바이올린 파트 정도 되는 것이고, 그러면 대통령은 전체를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통상은 경제부총리나 통상교섭본부장 같은 통상 전문가들에게 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개헌도 개헌 공약한 후보가 한둘입니까? 아무런 설득력이 없고 명분이 없고 친윤계와 연합해서 친윤계에 엎혀서 나는 마지막 정치적 노욕을 발휘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오늘 김문수 후보가 11일 등록 마감 전에 조기 단일화를 하자는 것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전무합니다. 아마 김문수 후보는 만남 자체도 안 하면 당원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게 될 테니까 그냥 의례적으로 오늘 만나주는 거예요. 이 정도 얘기는 할 수 있겠죠. 일단 각자 후보 등록을 하자. 그리고 선거운동을 열심히 해서 일단 여론을 보자. 그리고 나서 일단 선거운동 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단일화 문제는 그때 가서 논의하자. 이런 식의 제안을 할 가능성도 있죠. 한덕수 후보는 뭐 약속대로 당원들에게 말한 대로 빨리 조기 단일화 하자라고 하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김문수 후보가 그걸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각자 다 끝까지 출마를 하면 완전 대참패 될 거고, 두 사람으로 하나로 단일화돼도 결정적인 하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는 국민 80%가 원했던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 가장 거세게 반대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번 대통령 선거는 탄핵 때문에 생긴 선거인데, 그런 후보가 표를 얼마나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한덕수 대행으로 단일화된다 하더라도 윤석열 정권 3년 여러 가지 실정과 이런 데에 책임이 있는 정권의 2인자였잖아요. 계엄에 대해서 반대했다고 하지만 소극적 반대 아닙니까? 아무런 명분 없는 대통령 출마를 한다고 해서 단일화가 돼도 표를 얼마나 얻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거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문수 후보도 윤심이 있고 한덕수 후보도 윤심이 있는데 결국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덕수 후보를 미는 것은 용산과의 그런 커넥션이 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둘 다 왜냐면 친윤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은 겉으로는 이제 이 친윤계 지도부가 한덕수를 미는 이 이유가 그래도 한덕수 후보는 그래도 김문수 후보보다는 그래도 계엄에 반대했고 탄핵 반대의 정치적 부담이 덜하다. 그런 되게 모순적이네요. 근데 또 당론 생각했어. 이 대통령 선거 본선만 생각하면 유권자들이 봤을 때 그래도 한덕수 후보는 김문수 후보보다는 덜 탄핵 반대파였다.